자, 이제 금성최 교과서 사과 본문입니다. 자,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왼쪽 밑에 보시면 The Pet Detective. 펫은요, 애완동물이고 디텍티브는 형사 혹은 탐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본문을 이미 보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셜록 뭐죠? 처럼 증거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주죠. 탐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위에부터 볼게요. 아디아 is a smart girl. 자, 아디아라고 하는 친구는 아주 똑똑한 소녀입니다. She really enjoys. 자, 그녀는 정말로 즐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해석 먼저 할게요. She really enjoys solving problems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정말로 즐긴다. 자, 첫 번째 필기하겠습니다. enjoy solving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세요. 자, 동사 enjoy는요. 뒤에 ing, 즉 동명사를 목적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enjoy는 to랑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to solve를 적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ing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녀는 정말로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자, solve는 풀다, 해결하다 라는 뜻이겠죠. 프라브럼이랑 거의 같이 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말로 즐깁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영어 본문 같은 거, 지문 같은 거 많이 보시면 others라는 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자, 특별하게 지칭하는 대상이 없는 이상 이 others는 other people을 의미를 합니다. 거의 95% 맞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다 맞아요.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좋아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좋아하는 아주 똑똑한 소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뭐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푸는 뭐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맞죠? 골칫거리들을 해결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Do you know? 당신은 압니까? What her nickname is? 그녀의 닉네임, 별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자, 이게 바로 지금 사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문법입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자, 조금 확대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 친구 우리 알죠? 간접 의문문. 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 하면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에서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 Do you know what her nickname is? 라는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쳐놓은 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첫 번째로 아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동사를 적어놨죠? know라는 동사 다음에는 이제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순, 말의 순서가 가장 중요하죠. 요거 보셨을 거예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그래서 우리 흔히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살펴보시고 무엇이 의문문인지, 의문사인지, 무엇이 주어인지, 무엇이 동사인지를 구분을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what 의문사죠. her nickname, 그녀의 닉네임, 주어죠. is 동사입니다. 의주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면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본문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동사 노후의 목적어 역할. 그 다음 두 번째, 의, 주, 동의 형태를 정확하게 가지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죠? 자, 해석을 할 때는 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뭐뭐뭐뭐지. 그녀의 닉네임, 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she is called Little Sherlock. 자, 여기도 보시면은 is called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원래라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call이라는 동사가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를 순서대로 가져요. 자,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편의상 A, B라고 합니다. 왜냐면 외우기 쉽거든요.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뜻인데 이 친구를 지금 뭘 사용을 한 거냐면 얘를 수동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동태는 다 아시죠? 지금 다 아셔야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던 A가 주어로. 그래서 원래는 she가
목적어였어요.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에다가 pp, cold가 되었고요. 그 다음 B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됐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이제 행위자가 나오죠. 누구에 의해서 그녀가 little Sherlock, 작은 셜록이라고 불렸냐면 her neighbors, 그녀의 이웃들에 의해서. 됐죠? 자, 이 문장을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 건데, 자,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빈칸에다가 적어볼게요. 저 문장을 수동태를 해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뒤에도 수동태 형태를 띠고 있는 문장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때는 뭐 딱히는 해보지 않을 거고, 여기만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할 거예요. 자, 여기 키보드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편하게 좀 적겠습니다. 손이 아파가지고, 잠시만요. 자, 저기 일단 먼저 적으실 때는 행위자를 먼저 적어야죠. by 뒤에 있는 지금 her neighbors 있죠. her, 잠시만, 대문자로 her neighbors. 그녀의 neighbors. 누구? 이웃들이. 자, 이제 동사를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해제시킬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시제를 어떻게 쓸까? 수동태의 비동사의 시제가 능동태 동사의 시제가 됩니다. 자, is는 현재형이죠? 콜도 현재형으로 쓰면 돼요. 콜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거, s를 붙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주어가 her neighbors로 복수이니까 s를 붙일 필요는 없겠죠? 복수로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 다음 또 조심하셔야 될 거, 주어 자리로 간 대명사 she, 목적으로 들어가면 격이 바뀌어야죠. 주격 she에서 목적격, 그렇지, her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little Sherlock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문장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됐죠? 자리 옮기고 her neighbors call her little Sherlock. 자, 요거를 두고 한번 해석을 볼게요. 그녀의 이웃 사람들은, 이게 지금 주어죠. call, 오형식 동사, 부릅니다. A, 목적어예요. 그녀를. B, 뭐라고? 목적격 보어입니다. little Sherlock이라고. 자, 내용이 똑같죠? 이런 거 수동태 해제시키는 거 혹은 이것을 역으로 수동태로 만드는 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친구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리틀 셜록이라고 불린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some pets in her village. 자, 그녀의 마을에 있는 몇 마리의 애완동물들이 were gone.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동태고요. 오른쪽에 뜻 볼게요. be gone 이라고 하면은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 동사 고 아시죠? 고. 가다. 가다를 수동태로 쓴 거예요. 가졌다. 이 한글로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be gone이라고 하면은 사라지다, 없어지다. 자, 주어가 pets예요. pets. 복수죠. 그래서 동사가 복수 비동사 were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그녀 동네에 있는 몇 마리의 애완동물들이 were gone, 사라졌습니다. So, 그래서 her neighbors, 그녀의 neighbors, 이 이웃들이 asked her to find. 자, 확대할게요. 요거 중요하니까 꼭 표시해 두세요. 자,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오형식 동사. 그 다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요런 동사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ask를 봅니다. 자, ask라는 동사는 to랑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어, to 동사 원형 요런 식으로 나올 건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에게 to 동사 원형 할 것을, 자, ask는 부탁하다 혹은 요청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하면은 다른 오형식 동사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친구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하는 것이 거의 100%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asked, 요청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녀에게. 그녀가 누군데? 리틀 셜록이죠. 우리 주인공. 뭐 해달라고? to find, 찾아달라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to 부정사를 쓴다는 점이에요.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 다른 동사의 형태를 써버리면은 어긋나게 됩니다. 의도하는 바에서. 그래서 누구를 찾아달라고? Their lost pets. 그들이 잃어버린 애완동물들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음, she went to the house. 그녀는
집으로 갔어요. 자, of가 이제 수식을 합니다. 누구 집이냐면요. one of the owners. 자, 주인들 중, 맞죠? 이게 이 없어진 애완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여기 one of 구문에도 표시를 꼭 해주겠습니다.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one of 구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요런 일단 형태를 먼저 아셔야 돼요. one of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를 사용을 하는데, 자,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one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사용을 하는데, 요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복수 명사. 자, 지금 빨간색으로 한 김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owners, s에다가 꼭 체크를 해주세요. one of 구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명사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항상 위치를 해야 합니다. owners.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of부터 복수 명사는 one을 수식을 하는 형태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one of 구문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복수 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를 써야 하는데 이 자리에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복수형이네 하면서 복수 동사로 골라버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one이 수식을 받는 대상이고 one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owners, 주인들은 여러 명이지만 그들 중에서 몇 명? 한 명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one이 핵심이에요. one. 결국에는 한 명,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to look for. 자, 일단 to look까지만 표시를 하시고 이것도 to 부정사 용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to 부정사의 내용상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자, 왜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겠죠? 적어주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동사 보세요. look for입니다. look이라는 동사에다가 전치사 for를 붙이면은 뭐야? 그렇지. 뭐뭐를 찾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누구누구를 찾다 아니면 뭐뭐를 찾다. 자, 뭘 찾기 위해서? some clues. 몇 가지 실마리,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주인들, 그들 중에서 한 명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surprisingly. 자, 놀랍게도 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a strange note was left. 자, 이번 거의 핵심 문법답게 수동태가 막 나와 있죠. a strange note. 뭐요? 이상한 노트가, 낯선 노트가 공책 혹은 뭐 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as left. 남겨져 있었다. 자, 이 친구 원래 남기다, 두다 라는 동사인 leave를 수동태로 쓴 거예요. leave 수동태. 그래서 남겨져 있다.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남겨져 있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다가 on the front door. 자, the front door 하면은 현관입니다. 현관. door까지 살리면 현관문이 되겠죠. 현관문에 낯선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Do you know? 너 알아요? What was written in the note? 무엇이 노트에 쓰여 있었는지. 자, 여기도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 있죠. 아까랑 비슷하네요. 동사 know 다음에 목적어 역할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의주동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문사 what, 동사 was written. 아이고, 의문사 다음에 동사? 선생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이 경우예요. what이라는 것이 의문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석을 하셨을 때 무엇이 라고 해석으로 되면 혹은 의문사가 후일 때는 누가 라고 해석이 될 때, 그리고 위치가 주어일 때는 어느 것이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의동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의주동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각각 적어드리면 무엇이라고 해석될 때는 의문사가 what인 경우, 누가일 때는 의문사가 who인 경우, 어느 것이라고 할 때는 의문사가 which인 경우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 무엇이 혹은 누가 혹은 어느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때도 엄연하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Do you know? 너는 알겠습니까? 압니까? What was written?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자, 여기 수동태까지 또 쓰였네요. 수동태 너무 많이 나온다.
What was written?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어디에? 노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쪽지의 내용입니다. Dear little Sherlock, 리틀 셜록에게 A, 단서 A입니다. Mary라고 하는 친구는 last,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사. 마지막으로 이 동사를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Her pet, 그녀의 애완동물을 어디에서? In the garden, 정원에서 맨 마지막으로 그녀의 애완동물을 목격을 했다. B. John은 lost his pet, 그의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wood. 자, the wood 하면은 숲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숲에서 그의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 C. The cat, 고양이는 didn't go to,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The wood, 숲이나 the park, 공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D, 네 번째. 로버트는 does not own a dog, 개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 말고 다른 어떤 애완동물의 주인이다, 이 뜻이겠죠? 자, 여기서 own 체크하세요. own은 소유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소유하다. 다음 a rabbit and a dog, 토끼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는 were lost, 뭐 되었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자, were lost도 아까 be gone 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른쪽에 뜻 볼게요. be lost, 사라지다, 없어지다. be gone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됐죠? 자, 이거 누가 쓴 거예요? From your friend, 너의 친구로부터.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5가지의 단서를 리틀 셜록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뒀네요. 다음 Do you know? 아이고, 또 do you know다. What 아디아 did first. 자, 아디아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동사 노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 나올 때마다 똑같은 표시를 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칠하고 있죠. 나중에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당신 압니까? 아디아라는 친구가 무엇을 제일 먼저, first, 가장 먼저 했는지. 자, she drew a table. 자, 그녀는 무엇을 그렸습니까? 자, 여기서 테이블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테이블 아니고요. 얘는 표입니다. 표. 표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별표 치겠습니다. 이 금성 교과서를 공부를 하신 학생들은 3과에서 이미 보셨을 텐데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주요 문법으로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이 전치사를 어떻게 끝에 붙여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페이지에서는 말이죠. 자,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어떤 방법을 따르면 됩니까? 자, 이거 있었죠?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뒤의 내용들을 다 써봅니다. Put all the clues. 자, 이까지만 적어볼게요. 지금 전치사 in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in을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에서 전치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는 법, 알아보는 법. 첫 번째, 투부정사가 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적어본다. 두 번째, 수식받고 있는 대상. 여기선 a table이죠? 이 친구를 뒤에다가 바로 붙여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Put all the clues at table. 말이 됩니까? 모든 단서를 표를 넣는다. 아니죠. 모든 단서들을 표에다가 넣는다. 뭐뭐에, 뭐뭐 안에. 전치사 in을 써야겠죠. 그래서 clues 다음에 이렇게 in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몇 가지 예시를 선생님이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예시죠? 모든 문법책에서 이 문법은 씁니다. I need a chair to sit. 단순하게 3가지만 해볼게요. 두 번째, I need는 뭐 이거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I need a friend. 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To talk. 말을 할 친구, 얘기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I need a house. 나는 집이 필요합니다. To live. 살 집이요.
자,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한글로 해석을 해서 구분을 하시면은 100% 맞아요. 자, 볼게요. I need a chair to sit.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I need a friend to talk. 나는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하다. I need a house to live. 나는 살 집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한글로 해석하면은 100%다 맞기 때문에 투부정사 다음에 전치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위에서 썼던 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죠? 그렇지.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를 적어봅니다. sit. 그 다음 수식받고 있는 a chair이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sit a chair는 의자를 앉다라고 해석이 되죠. 말 됩니까? 안 되지. 왜? 의자에 앉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on 혹은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to sit on 혹은 to sit in 이라는 전치사를 꼭 붙여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칸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얘는 좀 떨어져서. 아유, 그냥 쓰자. 잘 구분하세요. 자, 보세요. 두 번째. I need a friend to talk. 여기서도 그대로 해봅니다. talk를 써보시고요. 그리고 수식을 받고 있는 대상인 a friend. 맞죠? 이 친구를 뒤에다가 집어넣어 봅니다. talk a friend. 친구를 말하다. 맞습니까? 안 맞죠. 친구와 혹은 친구에게. 그래서 에게라는 with, to 혹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with를 씁니다. 그래서 talk to라던가 talk with라는 전치사로 끝이 나야 문법에 맞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도 해볼게요. 살다, live. 소식받는 대상 누구? a house. 자, 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live a house, house는 집을 살다 라고 해석이 되죠. 말 됩니까? 안 맞지. 집에 살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전치사 in을 붙여줘야 비로소 문법으로는 맞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다시 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Put all the clues a table. 말 안 되죠. 모든 단서를 표를 넣다. 말 안 되죠. 모든 단서를 표에다가 넣다. 그래서 전치사 in을 꼭 붙여야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게 잘 안 잡히신 분들은 이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의 전치사 파트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Second, 두 번째로 이 아디아라는 친구는 뭘 했냐면 She wrote garden, 정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Under, 밑에 Mary's name, 마리의 네임에다가요. 자, 왜? 앞에 한번 생각해봐. 마리 A 보세요. Mary last saw her pet in the garden. 마지막으로 본 곳이 garden이기 때문에 그래서 garden을 적었겠죠? 자, because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주어 동사 순서대로 오겠죠? Her pet was lost. 그녀의 애완동물이 was lost.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garden. 정원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then. 그러고 나서 아디아는 적었습니다. was. 숲이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In the box. 여기서 박스라고 하면은 표입니다. 표에 있는 칸에다가 was라고 적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박스요? Under John's name. 존의 이름 아래에다가는 숲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존이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게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지. 숲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John's name because his pet 그의 애완동물이 was lost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There 그곳에서. 자, 그다음 여기서도 설명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자, 웬만해서는 이렇게 부사를 표시를 해가지고 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적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뭐 A 같은 걸 표시를 해서, 자, 문제 다음 밑줄 친 there을 본문을 참고를 하여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찾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내용상 어디죠? 어디에서 잃어버렸다 그랬죠? 숲이죠. 그래서 100이면 100 학생들은 이거를 was라고 적을 거예요. 자,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말이 안 맞습니다. 문법에 맞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열이라는 단어는요, 품사가 뭐냐면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was는요, 명사거든요. 이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명사를 어떻게 부사로 만드는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다가 전치사를 추가하면요, 우리 뭐가 되냐면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더해서 전명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전명구는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혹은 부사의 역할.
그 중에서 이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사를 명사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전치사를 꼭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열은 뭐라고 하냐면 숲에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 the woods, in the woods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woods만 적으면은 품사가 안 맞는다 그랬죠? 자, 바로 위에 있네요. woods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라고요. 그냥 단순히 숲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에 불과하다고요. 부사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말은 부사가 쓰였던 there 저 자리를 빼고도 단어가 들어가서 부사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명사인 woods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in the woods라고 해야 숲에서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됐을 리는 없습니다. 쉽잖아요. 그죠? 다음. next. 자, 다음으로 아디아는 knew, 알고 있었어요. 자, 뭘 알고 있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캣이 여기서 목적어가 아니에요. 왜 목적어가 아닙니까? 동사 다음인데. 동사가 또 나왔잖아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엇인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구나. 동사 노의 목적어인 that, 접속사 that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순서대로 한 번씩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생략된 that을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아디아는 that 이하를 알았습니다. 이제 해석되죠? The cat. 고양이가 was lost. 사라졌다는 것을. 어디에서? In the garden. 정원에서. Amazing. 놀라워요. Mary의 pet was the cat. 메리의 애완동물은 was the cat. 뭐였다? 고양이였고요. And 두 번째, 로버트의 pet은 was lost in the park. 어디? 공원에서 사라졌다. 라는 것을 이 단서를 표를 정리해서 적음으로써 알 수가 있었대요. 자, 그 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메리, 존, 그리고 로버트라는 등장인물 3명을 등장을 시키고 각각 알게 된 쪽지에서의 단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은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떤 펫이 누구에게 소유가 되어 있으며 어디에서 사라졌는지가 정리가 되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With clues D and E. 자, 이제 요까지 표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에요. D와 E, 그러니까 아까 쪽지에 나왔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D와 E의 단서를 가지고 The table can be completed. 테이블, 표는 뭐 될 수 있다?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complete라는 동사 오른쪽에 뜻 볼게요. 완성하다죠?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로 쓰였어요? 그렇지.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해석은 완성하다가 아니라 완성되다. 앞에 can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합치면은 완성될 수 있다. 됐죠? 실마리 D와 E를 가지고 표는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can't it.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 시험 1과 혹은 2과에서 부가의문문이라고 해서 나왔던 건데 앞에 쓰였던 동사가 조동사니까 거기다 not만 붙여가지고 can not. 그리고 the table을 대명사로 바꾸면 it. 그래서 부가의문문 can't it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뭐 형태는 주의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the rabbit was owned. 자, 토끼는 소유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Robert. 로버트에 의해서. 그렇죠? and 그리고 John's pet. 존의 애완동물은 was the dog. 뭐였다? 강아지였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표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최종적인 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표 같은 걸 이렇게 뽕뽕 비워두고 실마리를 제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실마리를 분석을 해서 표에다가 어떤 단어를 써 넣어야 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비울 수도 있고 얘를 비울 수도 있고 얘를 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다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내용상 잘 기억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실마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표를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디아는 then 그러고 나서 went to Mary's house. 메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동사죠? 자, 동사 2개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할게요. 첫 번째, 동사 1번 V1 went입니다. 갔다. 두 번째, 동사 2번 found 찾았습니다. 무엇을? her cat. 그녀의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어디 있었어요? up the tree. 나무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다. next, 그 다음 she went to the woods. 이번 어디로 갔습니까? 숲으로 갔어요. 맞죠? with John, 누구랑?
그래, 숲에서 잃어버린 애 존이었죠? 존이랑 숲으로 갔고요. and found.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동사 두 번째네요. 똑같네. His dog. 그의 강아지를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강아지 어디서 찾았습니까? Near the water. 물가 근처에서. 뭐, 물웅덩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물이 있는 곳 근처에서 강아지를 찾았습니다. Then, 그러고 나서 she took Robert to. 자, 여기 참고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자, 위에 적어볼게요. Take A to B. 단순하게 A를 B에 데려가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로버트를 어디다 데려갔다? To the park. 공원으로 데려갔고요. And they saw.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주인공인 아디아와 로버트가 되겠죠. 아디아와 로버트는 saw, 보았습니다. His rabbit. 그의 토끼를요. 자, 어디에 있는? By the bench. 벤치 근처에 있는, 벤치 옆에 있는. 자, 오른쪽에 뜻 보세요. by는 전치사로, 부사로 뭐뭐의 옆에서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옆에서? 벤치 옆에서. 맞죠? 벤치 옆에서. 다음, finally, 마침내 아디아는 found, 찾았습니다. all the pets. 누구를요? 모든 애완동물을 찾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returned them. 그들을,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all the pets가 되겠죠. 그 모든 애완동물들을 returned, 돌려주었습니다. 어떻게요? safely, 안전하게. 안전하게 돌려줬습니다. 누구에게? to their homes, 그들의 집에다가 안전하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음, do you know what her neighbors said? 그녀의 neighbors, 이웃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no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또 간접 의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아이고, 내가 색깔 얘기해놓고 안 한가 봐라.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They said.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You're the best pet detective ever. 자, ever 보겠습니다. ever. ever은 여태껏, 여지껏, 지금껏. 태어나서 지금까지라는 거겠죠? 지금까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역대. 역대 베스트, 최고의 펫 디텍티브. 애완동물 탐정이야. 애완동물 형사야. 애완동물 형사 좀 이상하니까 애완동물 탐정이라고 할게요. 당신은 역대 최고의 애완동물 탐정입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죠.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짧다? 짧네요.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었고, 뭔가 이렇게 실말이나 단서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뭐 표까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잘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금방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뭐 논리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수업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고 복습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5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